쿠알라룸푸르 여행기. 오늘은 쿠알라룸푸르에서 한국으로 귀국하는 날입니다. 두 번째 숙소를 지난 영상에 안 올렸더라고요. 그래서 간단하게 올려볼게요. 원룸 스타일이었고요. 있을 건 다 있는 깔끔한 방이었습니다. 나름 IoT 시스템이 갖춰져 있는 방이었는데요. 이렇게 커튼을 누르고 드래그를 하면 커튼이 닫히고 100%에서 0%로 드래그를 하면 다시 열리는 시스템입니다. 공항에서 올 때는 그랩을 타고 와서 한 2만원 정도 들었는데 오늘은 저 혼자 가니까 대중교통을 이용해 보겠습니다. 모노레일을 타고 8정거장 이동을 하면 쿠알라룸푸르 센트럴 기차역에 갈 수 있습니다. 파란색 교복을 입은 여고 하교 시간이랑 겹쳤나 봅니다. 쿠알라룸푸르 센트럴역은 다른 전철역이나 모노레일역과 같이 커다란 쇼핑몰이 있는 곳이었고요. 표지판이 그렇게 친절하게 되어 있지 않아서 좀 헤맸습니다. 일단 1층인 줄 알고 1층으로 내려갔는데 기차역이랑 연결된 곳이 없었어요. 그래서 본의 아니게 쇼핑몰 구경을 좀 하게 됐습니다. 규모가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결국 4층까지 올라와서 표지판을 따라서 가보니 저 멀리 사람들이 가는 곳이 보이고 쇼핑몰이 끝나는 부분에 이렇게 역으로 연결된 통로가 보입니다. 아마 처음 온 사람들은 좀 헷갈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기서 기차를 타면은 갈 수 있는데 좀 비싸요. 그랩택시로 가는 거랑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버스 타는 곳을 좀 찾아봤는데 이것도 찾기가 좀 힘들었어요. 그래서 안내원의 안내를 따라서 가보니 이 뒤쪽으로 으슥한 곳에 버스를 타는 곳이 있습니다. 저 노란 버스가 공항버스인데 진짜 찾기 힘든 곳입니다. 처음 오는 사람들은 무조건 헷갈릴 겁니다. 미리 클룩으로 표를 구매해서 핸드폰으로 보여주고 탑승합니다. 차는 좌석도 널찍하고 시원하고 가격이 저렴한 게 가장 큰 장점이죠. 5,000원 정도 합니다. 차가 출발을 합니다. 근데 쿠알라룸푸르에서 조심해야 될 점은 교통체증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1시간 거리인데 1시간 40분 걸려서 공항으로 도착을 했습니다. 넉넉하게 4시간 전에 출발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쿠알라룸푸르에서는 버스 플랫폼 9번에서 연결된 통로를 따라 쿠알라룸푸르 공항 제1터미널로 왔습니다. 여기도 동남아시아의 약간 허브 공항 중 하나인 것 같아요. 공항에 사람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싱가포르 항공은 체크인 카운터가 제일 끝에 있습니다. L 카운터에 있어요. 사람들이 줄을 많이 서 있네요. 하지만 집에 갈 때도 저는 줄을 서지 않습니다. 저 마법의 주황색 딱지를 붙여주고 서둘러 출국 심사하러 가볼게요. 공항에 딘타이펑도 있었는데 다른 먹을 것도 많았어요. 하지만 오늘은 라운지와 기내식으로 꽉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줄을 서려고 가고 있는데 왼쪽에 대한민국 국기가 보이네요. 이 말인즉슨 말레이시아 내국인들과 마찬가지로 저기 써있는 Eligible Countries 여권을 스캔해서 무인 출국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말레이시아는 참 이런 면에 있어서 친한적인 나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 공항에서 파는 면세 물품들을 뒤로 합니다. 쇼핑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제가 타는 비행기는 C 탑승동에 있어가지고 버스를 타고 왔습니다. 올 때도 버스를 타고 갈 때도 버스를 탑니다. 개인적으로
공항의 묘미는 라운지를 이용하는 거라 생각을 해요. 공짜를 워낙 좋아해서 그러나 봅니다. 제가 이용할 수 있는 라운지는 쿠알라룸푸르 공항에서 비즈니스 이용객들이 이용할 수 있는 글로벌 라운지가 있고요. 그 외에 제 신용카드로 이용할 수 있는 2개의 라운지가 더 있는데 오늘은 그 라운지를 다 가볼 거예요. 여기는 비즈니스 이용객들이 이용하는 글로벌 라운지입니다. 분위기가 코지합니다. 아무래도 비즈니스 클래스를 이용하는 이용객들이 많지 않아서겠죠. 이 큰 통창으로 활주로들이 보이고요. 이 의자들도 약간 비즈니스 클래스 시트처럼 편안하게 되어 있습니다. 커피를 마실 수 있는 공간, 음료, 그리고 차를 마실 수 있는 티포트가 있고요. 확실히 나이를 먹으니까 좀 시끄럽고 사람 많은 것보다 조용한 곳이 좋아요. 여기는 음식 코너인데요. 간단하게 먹을 수 있는 샌드위치와 과일, 콜슬로 같은 샐러드 위주로 있고요. 햄, 그리고 과일, 주스, 치즈, 샐러드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다양한 말레이시아 음식들이 있어요. 이미 말레이시아 음식은 하도 많이 먹어서 손이 많이 가지는 않았지만 배가 고프니까 조금씩 먹어봤습니다. 음식은 정갈하니 다 괜찮았습니다. 그리고 이쪽은 즉석 코너인데요. 간단하게 면 요리, 볶음면, 그리고 뭐 딤섬 종류, 그리고 간단하게 만드는 샌드위치 정도를 즉석에서 만들어서 주는 곳입니다. 그리고 바에서 모히또를 시켰습니다. 여기는 음식을 다 갖다 주는 게 특징이에요. 이런 간단한 음식도 추가로 받아서 먹었고요. 양주가 좋은 게 많습니다. 한 15년산 정도 평균적으로 잡혀 있고요. 맥주도 한 잔 더 하고 나왔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옆에 있는 트래블 클럽 라운지도 한번 가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여기는 제가 쓰고 있는 신용카드에 라운지 앱을 이용해서 들어갈 수 있는 라운지인데 여기는 아무래도 사람이 많죠? 가격도 그렇게 비싸지 않고 신용카드나 PP카드로 이용할 수 있는 라운지라서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기 분명히 다른 라운지일 건데 음식이 거의 똑같았어요. 그래서 안에 구경만 하고 그냥 나왔습니다. 옆에 있는 중국인이 영상을 너무 크게 틀어놓고 보고 있어가지고 좀 앉아있으려다가 나왔어요. 음식은 아까 전에 있던 비즈니스 클래스 라운지랑 거의 대동소이했습니다. 차이가 있다면 사람들이 많고 좀 시끄럽다는 것 정도인 것 같아요. 여기는 특별히 추천하지 않습니다. 여기는 스카이 스위트 에어포트 라운지라는 곳인데 약간 외지인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여기는 음식들이 좀 많지는 않지만 약간 서양식 위주로 배치되어 있는 라운지예요. 아마 외져서 그런지 사람도 많지 않아서 조용한 느낌이 좋았습니다. 음식도 많지는 않지만 정갈하고 깔끔한 느낌이었어요. 약간 조용한 분위기 때문에 정갈해 보였을 수도 있겠습니다. 음료 코너와 커피, 차 등을 마실 수 있게 되어 있는 곳이 따로 있었고요. 그리고 한쪽에는 이렇게 조용하게 휴식을 즐길 수 있는 별도의 공간도 따로 있습니다. 여기 완전 제 스타일이네요. 그리고 술을 주는 곳이 따로 있는데 여기는 비즈니스 쪽보다는 약간 저렴한 안주 위주로 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이 라운지의 특징은 이렇게 자고 갈 수 있는 게스트룸이 따로 있네요.
라운지 구경하다가 시간이 촉박해져서 바로 나왔습니다. 말레이시아나 싱가포르는 이렇게 게이트 앞에 짐 검사를 하게 돼 있어요. 한 5분 정도 걸리니까 참고해야 될 것 같습니다. 비행기를 제일 먼저 타는 특권을 누려봅니다. 이 기종이 A350 기종인데 올 때 탔던 기종과 좀 다릅니다. 옆에 이런 식으로 파워 아울렛이 있고 작은 수납 공간이 몇 개 있습니다. 이거는 누르면 튀어나오는 테이블입니다. 엄청 크네요. 뭘 먹을 것 같긴 하지만 비행시간이 짧아요. 수납 공간 2번입니다. 여기는 터치가 아니라 버튼식으로 돼 있어요. 구경하고 있는데 자몽맛 칵테일을 주네요. 한번 시트를 눕혀봤습니다. 아무리 눕혀봐도 이게 최대한 눕혀지는 거예요. 그래서 궁금했습니다. 어떻게 눕혀지는지. 승무원께서 이렇게 시범을 보여줬어요. 등 쿠션을 앞으로 이렇게 제껴가지고 평탄화시키는 겁니다. 확실히 시트 자체가 엄청 넓습니다. 싱글 침대보다 살짝 작은 정도예요. 살짝 숨겨진 거울도 있습니다. 한 40분 정도의 비행이라서 저거를 굳이 제끼고 펴고 해서 누울 일은 없을 것 같지만 아쉽습니다. 넓은 시트에서 누워서 가면 편할 것 같은데요. 비행기가 떴습니다. 쿠알라룸푸르 앞으로 자주 오게 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샴페인 하나 받았고요. 물은 에비앙을 주네요. 샴페인과 에비앙이 아직 남았는데 착륙하고 있습니다. 이런 짧은 거리는 비즈니스가 큰 의미가 없습니다. 눕자마자 바로 착륙 모드로 30분 동안 앉아와야 됩니다. 비행기에서 내렸어요. 여기는 세계에서 몇 안 되는 인천공항보다 좋은 평가를 받는 싱가포르 창의공항입니다. 3번 터미널에서 내렸네요. 제가 갈아탈 터미널은 2번 터미널인데 3번 터미널의 실버 크리스 라운지가 엄청 좋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기는 비즈니스 클래스 라운지인데요. 워낙 좌석 간격이 넓어서 커 보이긴 한데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앉을 자리 찾는 게 어려울 정도였습니다. 실버 크리스 라운지의 특징은 이렇게 바가 따로 있어서 술을 그때그때 받아서 올 수 있습니다. 스낵 코너에는 이런 식으로 맛있어 보이는 음식들이 많아요. 한 1시간 반 전에 많이 먹고 왔는데 갑자기 배가 고파집니다. 창의공항에서만 주는 꼬냑도 따로 있어서 여기서도 한번 요기를 해볼게요. 꼬냑 대신에 샴페인을 먹습니다. 샴페인이 몇 잔인지 모르겠네요. 저 홍합 요리는 맛이 괜찮았어요. 좀 둘러보고 있는데 반대편에 제가 앉았던 공간보다 더 큰 공간이 있습니다. 대충 라운지에 수백 명이 앉아 있었어요. 음식은 대동소이했습니다. 대신에 여기는 즉석 코너가 따로 있었고 그리고 맨면 요리가 좀 더 많았어요.
이쪽 편에서는 술을 셀프로 따라 먹게 되어 있네요. 어떤 사람들한테는 이게 더 좋을 수도 있겠습니다. 저 같은 사람들한테는요. 그리고 이렇게 와인 디스펜서가 따로 있었습니다. 강남 어디에서 이런 거 본 거 같은데, 먹고 싶은 만큼 따라 먹는 거 좋죠. 자리도 없고 사람도 너무 많아서 약간 기가 빨리는 느낌이었습니다. 넓으니까는 괜찮아 보이지만 빈자리가 하나도 없어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는 사람 많은 게 별로 안 좋아요. 그래서 급하게 나와서 제가 비행기를 탈 2번 터미널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여기 바차커피가 또 있습니다. 바차커피를 알아보니까 TWG에서 만든 커피 브랜드인데, 이것도 뭐 딱히 그렇게 유서 깊은 브랜드는 아니더라고요. TWG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브랜딩만 잘했을 뿐이에요. 생긴지 5년도 안 된 커피 브랜드인데 고급화하려고 참 잘했네요. 창의공항은 이렇게 모노레일을 타고 터미널 간 이동이 가능합니다. 싱가포르 항공 승무원들이 제잘제잘거리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거리가 꽤나 있습니다. 걸어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모노레일이 있으니까 이렇게 늦지 않게 2번 터미널로 이동했습니다. 제가 올 때도 이쪽을 거쳐가지고 왔었죠. 여기는 그때도 조용하게 쉴 수 있는 실버 크리스 라운지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좀 쉬다가 맥주 한 잔 더 마셨습니다. 기내에서도 먹어야 되니까 많이 안 먹고 나왔습니다. 비행기 탈 시간이 벌써 임박했어요. 게이트 앞에서 이렇게 줄 서는 거는 아직도 적응이 안 됩니다. 앞으로 5시간 반 타고 갈 비행기에 탑승했습니다. 보잉 787 기종이에요. 이때랑 같은 기종이고요. 인천에 아침 6시 18분 도착입니다. 야간 비행이기 때문에 비행기 뜨자마자 밥을 먹을지 아니면은 도착 2시간 반 전에 깨워서 먹을지를 물어봅니다. 배가 안 고파서 중간에 깨워달라 그랬어요. 어메니티는 올 때랑 똑같이 있습니다. 이렇게 라보 어메니티도 따로 주고요. 이미 종영된 지 20년 지났지만 프렌즈가 최고입니다. 싱가포르도 이렇게 살짝 지나고 갑니다. 말레이시아도 살게 되면 싱가포르를 자주 올 수 있겠죠? 바로 옆 나라인데요. 비싸서 잘 못 사 먹었던 초야를 주문했어요. 간단한 스낵과 맛있습니다. 두 번째 잔은 70%를 따라주네요. 잠깐 눈 좀 붙이겠습니다. 음식이 나왔네요. 처음에는 과일 종류가 나오고요. 버터가 있습니다. 그리고 식전빵 크루아상이 나왔고, 초야를 시켰더니 이제는 가득 따라줍니다. 북덕국으로 랍스타를 주문했어요. 랍스타를 발라서 이렇게 크림으로 요리해서 얹어주는 것 같습니다. 껍데기가 예쁘네요. 설마 저렴하진 않겠죠? 실버문 티 한 잔 하고 있으니 저 멀리 인천공항이 보입니다. 정말 시간 빨리 갑니다. 비즈니스 클래스는 타는 것 자체가 여행인 것 같아요. 이코노미는 그렇게 시간이 안 갔는데. 일주일 동안 30도가 넘는 나라에 있다가 한국에 오니까 무지하게 춥습니다. 입국 심사하는데 이 시간에 들어온 한국인이 저 한 명인가 봐요. 비행기에서도 제일 빨리 내리고 입국 심사도 빨리 하다 보니 짐이 아직 안 나왔습니다. 말레이시아 인터넷 속도가 300메가라서 빠른 줄 알았더니 한국은 1.5기가네요. 이렇게 짧으면 짧다고 할 수 있는 쿠알라룸푸르 여행이 끝났네요. 갈 때 올 때 비즈니스 클래스 타서 참 편하게 갔다 왔고요. 아마 아들이 여기에서 공부를 하게 되면 아주 자주 왔다 갔다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냥 맛보기로 갔다고 생각을 하고 이번에 못 봤던 것들은 다음에 또 다니면서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주변에 태국이나 베트남, 인도네시아, 라오스처럼 놀만한 곳이 많아서 기대가 됩니다. 갈 때 약간 스탑오버식으로 다른 나라도 구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쿠알라룸푸르 여행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다음 여행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